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화요일은 리딩과 라이팅 두 개 보니까 라이팅 오늘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따로 나온 실전 문제 좀 드리겠습니다. 실전 문제. 오늘 요걸 좀 풀어볼게요. 이건 실전 문제고 셀피비 공개한 문제, 셀피비 공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얘들이 그 모의고사 문제보다 지금 많이 내요. 그래서 왜냐면 셀피비는요 컴퓨터를 돌리거든요. 무작위 돌리기 때문에 옆에 시험 볼 때 시험장 가시면 옆에 사람과 문제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다 이렇게 막 랜덤으로 돌려버려요.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운 좋으면요 우리 공부했던 게 그대로 나와요. 진짜예요. 그래서 학생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리스닝한 게 그대로 나왔었어요, 문제가. 그거 땡 잡은 거죠, 완전히. 그죠? 그런 경우 정말 그냥 거저 10문제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자, 셀픽 라이팅은 아까 제가 두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셀픽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리스닝이에요. 리스닝에서 그 다음이 리딩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마지막에 스피킹이에요. 이 순서를 보게 됐습니다. 스피킹. 이렇게 4개 순서 보게 되어 있는데 총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대충 3시간. IELTS랑 비슷해요. 근데 IELTS는 인터뷰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운 나쁘면 이틀에 걸쳐서 보기도 해요. 좀 사람 밀릴 때. 근데 셀피 그런 거 없고 한 번에 다 끝납니다. 이게 그냥 다 끝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리스닝, 리딩 보게 되는 라이팅이 세 번째잖아요. 라이팅이 여러분 점수대가 제일 좋은 파트가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떠냐면은 리딩이 5점 나오시는 분들이 라이팅은 7점이 나와요, 보통요. 왜 그러냐면 리딩은 내가 이해를 못하면 못 풀지만 라이팅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런 형식으로 요것을 쓰시면은 틀이 좋기 때문에 점수 잘 맞게 돼서 거의 다 그래요. 학생 제일 잘 나오는 게 라이팅입니다. 거의 학생들이.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라이팅이 좋은 게 이게 라이팅은 시간이 26분씩 주어지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소요가 돼요. 이게 셀픽은 150자만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IELTS는 첫 번째 건 150자, 두 번째가 250자 써야 돼요. 그리고 20분, 40분이에요, 시험이. 그렇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셀픽은 둘 다 150자고 26분씩 시간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또 셀픽은 이게 타이핑으로 합니다. 라이팅을 갖다가 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타이핑하면 밑에 글자 수가 다 나오고요. 스펠링 잘못된 건 이게 표시를 해줘요.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잘못된 스펠링의 대안이 나와요. 되게 쉽죠, 그죠? 그러니까 스펠링 자신 없는 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펠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제는 IELTS랑 거의 똑같아요. 이메일 쓰는 문제예요. 이메일 쓰는 문제.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오늘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1번, 2번은 교대로 하거든요. 매주마다 교대로 풀고 오늘은 두 번째 할 차례예요.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거예요. A와 B 중에서 네가 뭐가 더 좋냐 그 뜻이에요. 정말 쉬워요. A와 B에서 뭐가 더 좋냐?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서베이 문제, 여론조사 문제가 나와요. IELTS 두 번째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에 대해서 네 주장을 말해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논설문을 써야 돼, 쉽게 말해서. 그거 머리 아파요. 저도 그거 보고 나면은요 40분이나 되고요.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2개 풀면 1시간 걸려요. 이게 아예 라이딩만. 머리 아픈데 셀픽은 되게 쉬워요.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점수도 훨씬 잘 줍니다. IELTS보다. 이 라이팅 갖다가. 자, 그럼 오늘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자, 볼게요. 자,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 리딩과 달리 시간이 널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you live in a city of 25,000 people이죠. 그죠? 여러분이 25,000명의 사람들 구성된 도시에 살고 있대요. 그죠? 뭐 작은 도시네요. 그죠? 25,000명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an area in the eastern part of the city has not been developed네요. 한 구역인데 도시의 동쪽에 위치한 동쪽 파트에 있는 한 구역이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대요. 그렇죠? undeveloped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한쪽이 개발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the city council wants residents' views about what should be built there예요. 여러분 city council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city council이 뭡니까? 시의회죠. 시의회. 시의회를 갖다 영어로 city council을 해서 각 시에 보시면 이게 캐나다는 그게 정부가 3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레벨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3 levels of government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그 레벨이 뭐죠?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정부가 연방정부입니다. 연방정부. 그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페더럴이라고 해요. 페더럴. 페더럴 가버먼트가 연방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슨 정부가 있나요? 주정부가 있어요. 그 주정부는 프로빈셜이에요. 그래서 프로빈셜 가버먼트가 이게 주정부입니다. 주정부.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티 가버먼트가 있습니다. 시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되냐면은 이거 뮤니시펄이라는 말을 써줘요. 아시겠죠? 이것도 중요해요. 뮤니시펄. 발음 잘하셔야 돼요. 뮤니시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부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3 레벨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시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티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높은 대빵이 누굽니까? 캐나다에서. 연방정 캐나다 전체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캐나다의 총리예요. 총리. 총리 뭐라 그러죠?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그럽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건 독해도 많이 나옵니다. 캐나다 내용 관계인데 총리. 지금 총리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칸이라는 사람이죠. 마크 칸이. 이 사람이 총리인데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요. 그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총리는. 자, 그러면은 프로빈셜 가버먼트의 대빵은 뭐라 그럴까요? 이건 주정부죠. 그러니까 우리 BC주는 프로빈셜 가버먼트, 주정부의 최고 높은 사람은 주정부 수상이라 그래요. 수상. 수상은 영어로 프리미어라 그럽니다. 프리미어. 이게 수상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프리미어는 몇 명이 있을까요? 10명이 있습니다. 왜냐면 10개 주가 있기 때문에 한국 따지면 도지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좀 다르긴 한데 왜 다르냐 하면 캐나다는 주가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법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캐나다 BC주 법이랑요 알버타랑 달라요. 알버타 15살에 운전할 수 있어요. BC 16살에 운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다 다르고요. 뭐 술 먹는 나이 뭐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독립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방에서 국가를 이룬 거죠. 그래서 한국의 도라는 개념이 달라요. 한국 법이 다 똑같잖아요. 거의 다. 프리미어라 그래요. 프리미어. 그리고 그럼 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뭐가 되죠? 시장이죠. 시장은 메이어라 그러죠. 메이어. 이게 시장입니다. 근데 메이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시티 카운셀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요. 그래서 시티 카운셀이 바로 시의원들입니다. 아까 나오죠. 시티 카운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정치 이끄는데 요게 캐나다의 3 레벨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것들은 독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혹시 시민권 시험 보시면 꼭 나와요. 왜냐면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면 좋잖아요. 그때 요거 20문제 할 때 꼭 나옵니다. 여러 문제들. 이건 이건 캐나다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역시 연방정부죠. 연방정부인데 역시 주가 하나의 나라의 미국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연방정부의 대빵이 뭐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죠. 미국은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프레지던트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미국은 주를 갖다가 프로빈스라고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스테이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50개의 스테이트로 구성됩니다. 그럼 주지사라고 그러죠. 주지사. 50명이 있겠죠. 하와이랑 알래스카 포함해서 50개 줍니다. 미국은. 주지사가 영어로 뭡니까? 주지사? 가버너라 그래요. 중요하죠? 가버너. 이게 주지사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랑 같은 개념이 이 가버너예요. 그리고 이건 똑같습니다. 미국도. 메이어랑 시티 카운슬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도 3 레벨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필수적 내용이니까 그 뉴스 같은 데 나오고 독해도 많이 나와요. 이거 아시면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리미어 나올 때 그냥 뭔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C주의 프리미어는 알버타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도 없어요. 물론 뭐 상징이 있겠지만 원래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의회에서 원한대요. 주민들이죠. 주민들의 뷰, 견해를 갖다가 의견을 원한답니다. 무슨 의견이요? About what should build. 거기에 뭐가 세워져야 할지. 그러니까 도시의 동쪽에 빈 공터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뭘 지으면 좋을지를 갖다 시가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와 B 중에서 뭐가 좋은지 골라라 해요. 자, 볼까요? choose the, 이건 뭐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A가 뭡니까? park를 짓는 거죠. 그죠? park. 그런데 with a large play area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넓은 놀이 공간이 있는 공원을 짓자는 게 A 의견이에요. B는 뭐가 됩니까? museum이죠. 그죠?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인데 that focus on local history. 지역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그죠? 초점을 맞춘 어떤 박물관 짓자는 게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자, A와 B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뭐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쓰기 좋은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쓰기 좋은지. 그래서 항상 이거는 B는 되게 쉬운데 A와 B 아무거나 고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항상 그 장점을 두 개를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하게 되면 좋은 점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번 골랐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 큰 녹지대, 그죠? 공원 지죠, 그죠? 어떤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생각해서 한 가지는 조금 내용이 150장 안 찰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애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죠? 건강에, 그죠? 아니면 뭐 애들이 막 뛰어노는 공간 생기니까 도시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아주 좋아요. 또 하나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큰 녹지대가 있으면 환경에 좋지 않을까요? 잘 보겠습니다. 그죠? 아니, 이게요. 너무 정확히 일치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무슨 뭐 수능 능력,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분석력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실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100% 칼같이 맞을 필요 없어요. 대충 말만 되면 돼. 아시겠죠? 넓은 녹지에 있으면은 뭐 환경에 도움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에 이렇게 하시면 두 가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B를 골라볼게요. 자, 박물관이 들어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보다 교육에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이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에, 뭐 자녀들 교육 같은데 교육에 도움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박물관에 들어와요. 그러면요, 아마 뭐 경제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도시에? 박물관에 있으면, 그죠?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이게 막 딴 지역 사람도 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되고 막 일자리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박물관 들어오면 일자리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말만 되면 됩니다. 너무 이상하지만 하면 돼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두 개가 다 쓰기 괜찮아요. 오늘 두 개가 다. 어떤 거는 하나는 이게 쉬운데 두 번째를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두 가지를 갖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넣으셔가지고 채워 넣으시면은 여러분 네 문장만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문장 만드시면 정말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태스크 2는요, 항상 요거만 기억하세요. 요거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helpful, useful, 그 다음에 effective, efficient, affordable, 그 다음에 comfortable, 마지막으로 convenient. 요 7개죠. 7개, 그죠? 요 7개만 가지고 집어넣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7개 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드시면은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helpful과 useful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보다 더 도움이 된다, 보다 더 유용하다 하시면 대부분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유용하다. 또 하나가 이제 comfortable하고 convenient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comfortable은 뭐예요? 편안한 거죠. 그죠? convenient는 편리한 거예요. 다릅니다. 이건 몸이 편안한 겁니다. 이거는 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뭐 집 앞에 지하철이 있거나 그 convenient예요. 그러나 의자가 쿠션이 좋거나, 그죠? 아니 밖에 나갈 필요가 없거나 비 오는데, 그런 것은 comfortable입니다. 특히 이 4개가 되게 중요해요. 4개. 이 4개 가지고 만드시면요, 사실 거의 다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A를 골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죠? 아까 A를 고르면 뭐 했었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들의 건강에 보다 도움이 되겠죠. 뭐 하면 돼요? 뭐 helpful 하면 되는 거예요. for our health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환경에도 도움되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helpful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가 useful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helpful 2개 단어 중 이상하니까 건강에 보다 유용하도록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골라볼게요. 박물관. 첫 번째가 뭐 했었습니까? 보다 교육에 도움되죠. 역시 helpful 하면 되는 거예요. for our education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경제에 또 되게 유용하죠. useful 하면 되겠죠. 경제에 되게 useful하다. 경제 뭐 발전에 useful하다. 이렇게 쓰면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 드시면 거의 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외우러 가는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무조건 태스크 2는요, 요거 하시면 대부분 학생들이 아주 고득점 맞아요. 자, 무조건 이렇게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자, 요거 갖다 무조건 써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뭡니까? 그죠?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공손한 글을 좋아해요, 심사위원들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면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공손하고 이렇게 남을 배려해주는 글 갖다가 되게 점수 잘 주게 돼요. 왜냐면 이 의사소통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시겠죠? 왜냐하면 왜 무슨 말입니까? 시에서 지들 멋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물어봐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근데도 굳이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다 감사 표시 무조건 먼저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처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A와 B가 있잖아요, 그죠? 자, A와 B 중에서 하나가 일방적으로 좋으면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좀 삐까삐까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표시해 주는 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두 가지 옵션 모두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글 쓰는 좋은 요령이에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캐나다도 좀 그래요. 하나 하지 않고 또 다 좋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나라가 캐나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 뭘로 해볼까요? 오늘이요. 옵션 A를 해볼까요? 그죠? A가 뭐냐면 건강에 좀 그죠 도움되고 또 그죠 뭐 환경에보다 유용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옵션 A of 이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빈 칸만 채우시면 돼. 이건 되게 쉬워요. 이건 채우기가. 이거는 뭐 사실 채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이도 옵션 둘 중에 어떤 건가요? 그치? 둘 중에 어떤 옵션인 간에 나름대로의 베네피트는 다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A를 고르건 B를 고르건 다 장점이 있다. 존중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내 의견은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프리퍼가 더 좋아한다는 선호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옵션 A가 더 좋다는 뜻입니다. 오브 뒤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 같이 채워볼게요. 일단 이 형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옵션 B보다 더 좋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일단 하시면 돼요. 빈칸 채우고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believe.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외우셔가지고 A, B만 바꾸시면 돼요. 내가 A 고르면 A가 위에 올라가면 되고요. 내가 B번 고르면 B가 위에 올라가면 돼요. 즉 나는 믿는다. 저 advantage 장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장점이 있지만 옵션 A의 장점들이 옵션 B의 그것들보다, 즉 그것은 장점이에요. 훨씬 더 크다고 믿는다. 둘 다 좋지만 그래도 나는 A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A의 장점이 더 크다는 거예요, B의 장점보다. 말 되잖아요, 그죠? 되게 논리적인 글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론. B번 그러면 B가 위에, A번에 A가 위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아주 그냥 통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서 두 가지 이유만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본론 들어가서 여기서 한 칸을 떼주세요. 한 칸을 갖다가. 뭐 띄어쓰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면 띄어쓰기 해줘야 심사위원이 보기가 편해요. 그게 좋아요. 그죠? 이거 안 한다고 깎은 거 아니지만 보기 편한 게 좋잖아요. 일단. 그래서 한 칸 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first of all. 자, 여기다 이것만 넣으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바로 뭐냐면 우선 우리는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다고요? 아까 공원이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넣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 아시겠죠? 첫 번째 문장. 즉 우리는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큰 녹지대 공원이 있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보다 뭐 유용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왜 그런 걸 갖다 살짝 한 점만 더 덧붙여 주세요. 이건 조금 글이 약해요. 그래서 이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This means that if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완전 다 떠먹여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떠먹여 드리는 겁니다, 진짜. 뭐냐면,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용해요? if 때 내가 고른 게 오면 돼요. 즉, 우리가 공원을 짓게 된다는 뜻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유행해요? 뭐 애들이 놀 수 있는 거죠? 놀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갖게 되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넓은 공간에서 뭐 그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하이킹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건강에 좋은 거죠. 상식에 속하는 건 설명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시수 가는 거 당연히 뭐 많이 놀고 그러면 운동 좋은 거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 첫 번째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secondly. 자, I like the 요거 option better because 하시면 돼요. because 아시겠죠? 읽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둘째로 나는 이 옵션이 더 좋다. 여기는 뭐가 들어간데 뭐 파크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랑 똑같이 표현하면 애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 제가 다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둘째로 나는 이 공원 옵션이 더 좋다. 왜냐하면 그게 환경에 보다 뭐 유익하기 때문에, 그죠? 환경에 보다 도움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with option A 하시면 돼요. 지금 뭡니까? 옵션 A를 고르게 되면 왜 유익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유익한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녹지대가 있으니까, 그죠? 뭐 빌딩을 짓거나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이 좋겠죠, 그죠?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말만 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이제 결론 쓰시면 돼요. 결론 3칸만 더 떠주세요. 결론은요, 이걸 외우시면 돼요. For the reason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요, 이렇게. 결론을 써줘야 점수 잘 줍니다, 애들이. 얘는 아무리 글자에서 결론이 빠져버리면 뭐 문장이 좀 신신해 보여요. 그래서, 자, 뭐가 돼요? For the reasons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위에서 진술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나는 굳게 믿는다. 요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일 거라고. 그 뒤에 뭐가 하면 되겠습니까? 뭐 공을 짓는 거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거잖아요. 그냥 동사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그죠? 맨 마지막에 아주 멋있게 마무리하면 돼요. 덕담 하나 딱, 덕담 하나 딱.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딱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라건대 나의 제안이 귀하가 최고의 옵션을 고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덕담. 이렇게 끝내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이틀 하시면 이게 글이 되게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읽기가 되게 편해요. 읽기 편하면 좀 잘 주는 겁니다. 제 안 주는 게 읽어도 막 짜증나면 점수 안 줘요. 이게 뭔 얘기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되게 글 자체 흐름이 좋기 때문에 중간에 좀 못 채우셔도요. 읽기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좀 잘 줘요. 이렇게. 자, 요거만 해도 몇 글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요거만 해도? 지금 아무것도 안 채웠잖아요. 그죠? 요거만 해도 몇 글자가 나오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119자, 120자가 나옵니다. 30글자만 채우면 돼요. 30죠? 한 3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 200자 그냥 채우게 돼 있어요. 무조건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형식을 갖춰주신 다음에 하나씩 채워놓으면 돼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 그죠? 이 기회 주셔서 고맙단 말 썼고요. 두 번째, 둘 다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더 좋아한다. 뭐가요? 옵션 A가 좋다죠, 그죠? A가 뭐 했었어요? 보시면은요, large play A를 갖다가 짓는 거잖아요. 공원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파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of a park만 써도 괜찮아요, 사실. 그렇죠? 한 공원의 옵션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괜찮은데 가능하면 동사를 하나 집어넣어 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원을 뭐 하는 거예요? 짓는 거. 아니면은 선택하는 거. 아니면 갖는 거. 대부분 그거 넣으시면 다 돼요. 그래서 have나 choose나 build 같은 거. build는 조금 다르지만 have나 choose는 거의 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넣으면 되는데 뭐 짓는 걸로 해볼게요. 짓는 거. 근데 중요한 게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build를 building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치사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 동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요. of 대 항상 ing가 와야 돼요. 그래서 of building. 그렇죠? building a park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원을 짓는 옵션 A가 난 더 좋다는 뜻입니다. 뭐보다요?
박물관 짓는 거죠. 이때 빌딩 말고 딴 거 쓰시면 돼요. 가능한 같은 문장에서 동사는요, 같은 걸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뭐 having 같은 거 choosing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be of having a museum 하면 되겠죠, 그죠? museum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박물관을 갖는 옵션 B보다 공원을 짓는 옵션 A가 나는 더 마음에 든다, 선호한다, 이렇게 시작이 완벽합니다. 영어 항상 뭐예요? 이 영어 항상 이거 뭐냐면요, 이게 그 문장이 그 두 갈식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결론을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기 영어 스타일이에요. 한국 사람 좀 뺑뺑 돌리죠. 아니, 영어는 무조건 결론 얘기해 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예요, 그죠? 옵션 A의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A만 쓰면 되겠고,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우선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실이에요? 공원을 짓는 것이 환경에 보다, 그죠? 보다 뭐 좋다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that 여기다 그대로 다시 하면 돼요. 공원을 짓는 것이, 다시 빌딩 하시면 됩니다. 다시 문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building a park가 would be more 하면 대부분 되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would가 줘야 되면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will도 괜찮은데 would가 조금 낫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실을 구해야 되냐 하면은 공원을 짓는 것이 보다 이거에 까란 사실이에요. 뭐예요? 우리 건강에 보다 뭐 유익하다, 도움되다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도움된다 뭐가 있었습니까? helpful 하면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helpful하고 또 helpful 써도 괜찮고, 또 하나 뭐가 있냐, 같은 뜻까지인 게 benefici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좀 약간 고수점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beneficial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일단 beneficial, 그러니까 for 하면 되겠죠. for 보다 도움된다는 사실. 뭐에 도움이 돼요? 우리들의 건강에. 그죠? 아니면 주민들의 건강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for the residents health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공원을 짓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보다 도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라고요? 왜 도움되는가 그냥 간단하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this means that, 즉 무슨 말인가 하면 if then 뭐가 온다고요? 우리가 내가 고르는 거, 공원을 짓는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if then 무조건 내가 고른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if we build 아니면 choose도 괜찮아요. 그죠? choose a park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원을 선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어떤 점이 있어요? 주민들이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지컬 액티비티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면 상식이 때는 더 이상 설명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we 혹은 residents, 그죠? 더 residents가 will be able to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뭐 하면 되겠습니까? 플레이하거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들을 즐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ble to 다양한 신체 활동들을 그 공원에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가 되겠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of variety 같은 거 되게 좋아요. 아시겠죠? of physical activities 하면 되잖아요. 그죠? activities 이렇게 in the park 이렇게 하시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우리가 공원을 고르게 된다면은 주민들이 그 공원에서 다양한 신체적인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에 좋은 거죠. 이건 상식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당연히 신체 활동 많이 하면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완벽해요.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세컨드예요. 둘째로 나는 이 옵션이 더 좋다잖아요. 그죠? 무슨 옵션 하면 돼요? 여기서는요, 파크 하면 되는 거예요. 파크 옵션 여기서 고르면 돼요. 그 말을 좀 바꾼 겁니다. I like the 파크 옵션 하면 돼요. 만약에 박물관 때 뮤지엄 옵션 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렇죠? 이름 쓰면 돼요. 나는 그 공원 옵션이 더 좋다. 왜냐하면 그게 환경에 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because it would be 똑같이 하면 돼요. it would be 아까 helpful 했으면 beneficial 하면 되겠네요. 그죠? 도움, useful 때 틀린 거 아닌데 보다 정확한 건 benefit 조금 더 나아요. would be more beneficial for the 환경은 environment죠. 그죠? environment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environment. 이렇게. 그것이 환경에 보다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난 이게 좋다. 캐나다 환경을 되게 중시한 나라거든요. 뭐 집 하나 지으려도요 아주 골치 아파요. 환경 때문에. 무슨 평가하고 아파트 한 지으려면 한 5년 걸려요 진짜. 이거 막 통과 공청회하고 환경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보다 도움될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왜 도움되는가 얘기하시면 돼요. 옵션 A를 고르게 되면 이렇게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환경에 도움돼요? 우리가 녹지대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그죠? 뭐 그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건물 같은 거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녹지대 갖다가 자연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고 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럼 당연히 환경이 좋은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옵션 B는 we will not have to, we will keep, 그죠? keep the green area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녹지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and 그리고 또 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and 뭐 don't have to 하면 되겠죠. don't have to build, 그죠? build a big building 정도. big building. 왜냐하면 그 박물관이 큰 건물이니까 빌딩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큰 건물을 또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럼 당연히 환경이 좋은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나는 좋다. 이렇게 하시면요. 말만 되면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수능 시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외국인들 대상으로 영어 평가예요. 그리고 뜻만 좀 맞으면 돼요.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굳게 믿는다. 뭐가? 2D에 그쵸? 2D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공원을 짓는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2D에는 동사 원형이 와요. 이거 부정사기 때문에 그래요. of 되는 ing. 그러니까 그냥 build 써주시면 돼요. build. 아니면 have도 괜찮고 choose도 괜찮고 아니면은요. 뭐 go for나 go with도 괜찮습니다. 이게 선택하다는 뜻이거든요. choose. 다 괜찮아요. choose, have.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됩니다. have a park죠. 그죠? park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굳게 믿는다. 이 공원을 갖다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일 거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결론도 완벽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끝내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태스크 2 문제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은요. 좀 몇 번만 연습하시면은 아까 그 형용사 7개 그 집어넣으면은 거기다 베네핏까지 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됩니다. helpful, useful 이거면 잘 대부분 다 돼요. 뭐 2개이기 때문에. 자, 그럼 몇 글자가 나오게 이렇게 하면은요. 물론 중복된 게 조금 있지만 한 조금 10개 정도 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글자가 나오냐면은 178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빼도 한 170개 나오죠. 아주 이상적이죠. 150에서 200자이기 때문에 170자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아주 좋은. 이렇게 쓰면 10점 이상 나옵니다. 제가 개런티 드릴게요. 정말 이 정도 쓰면 10점 이상 나옵니다. 되게 라이팅 점수를 후하게 줘요. 애들은요. 문법 같은 너무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애들은 스피킹도요. 이제 스피킹 설명되겠지만은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중시해요. 애들은요. 이해가 되시? 캐나다인들은 좀 더 틀려도요. 그 뭐 뜻만 통하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창하게 하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문법 맞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술술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무슨 뭐 코미디언 할 겁니까? 무슨 뭐 변호사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기자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서바이벌 위한 직장을 갖거든요.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뜻 통하는 걸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줍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만약에 B번을 골라본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거 살짝만 언급만 드릴게요. B번 골라보면 돼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죠? 여기다가 옵션, but I prefer the 옵션 B 하면 돼요. 그죠? 그 뒤에 뭐가 오면 되겠어요? B 한 다음에 building a museum 하면 되겠어요. 그죠? to the option A of B, A of having a park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그대로 B, A만 바꾸면 돼요. 그죠? B가 A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 본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될까요? 자, 그 B번 그러면 좋은 점 첫 번째 뭐였었습니까? 교육에 좋다는 거 있죠. 그죠? 교육에 유익하다. 교육에 도움된다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helpful 하면 되겠죠? 그러면 building a museum 하면 돼요. 그죠? museum. 아주 간단해. 하나 외우시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museum 바꾸죠. museum이 보다 주민들의 교육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education 바꾸면 되는 거예요. education 도움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완벽해요. 그죠? 주민들의 교육에 보다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 우리는 뭐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래요? This means that 만약 우리가 뮤지엄을 고른다면 그렇죠? 박물관 고른데 왜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역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로컬 히스토리를 갖다 초점 맞춘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 역사를 보다 잘 알게 될 거다. 그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will be able to have 뭐 deeper knowledge 정도? 그죠? 보다 깊은 지식을 갖게 될 거다. 뭐에 대해서요? 뭐 about, 그죠? about 또 뭐 local history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좀 더 지식을 알 수 있을 거란 뜻이 된다.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육에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끝난 겁니다. 쉽죠? 그죠? 두 번째. 자, 나는 이 뮤지엄 옵션이 좋다. 그죠? 난 방문 좋다. 왜 그렇다고요? 경제에 도움되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뭐 베네핏이 하면 되겠네. 그죠? for the economy 하면 됩니다. economy. 근데 보통 경제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요. 지역 경제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국가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지역 같은 거 할 때니까 local economy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for the local economy 하시면 아주 완벽해져요. 그죠? 지역 경제. 우리 주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뮤지엄 옵션이 더 좋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B를 고르게 되면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B를 고르게 되면 그 박물관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많은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유치할 수가 있을 거다. 끌어당길 수가 있겠죠. 그죠? 딴 지역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도움될 거 아니에요. 상식이죠,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B를 고르게 되면은 그 박물관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까 일자 만든다고 어떤 말씀 드렸었어요? create jobs 하면 돼요. 이때부터 창출한다는 말씀인데 make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create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수준 높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will be able to create, 그죠? create 한 다음에 lots of jobs 하면 돼요. 그죠? 그럼 바로 이 OP를 고르게 되면은 박물관이 그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and 게다가 그죠? 그리고 어때요? 많은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가 있을 거다 하면 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 갖다가 우리 도시 안으로 끌어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and 우리 사람들이 유치하다 끌어들인다. 어떤 단어 쓰면 되겠습니까? attract 하시면 돼요. attract라는 단어가 끌어당기는 뜻이 attract. 그래서 and attract 하시면 됩니다. attract에서 many 예를 들면 many people into our city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바로 많은 사람들 우리 도시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경제에 도움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ttract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매력적인 경우로 뭐예요? attractive. 사람을 끌어당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attractions가 뭐가 됩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attractions가 뭐 했었어요? 이거 아침에 했네요. 자, 관광 명소입니다. 어트랙션. 왜냐면 사람들 끌어당기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트랙션스가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같은 시면요. 어트랙션 누르면 주변에 관광명소가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론 바꾸면 되겠죠. 나는 믿는다. 뭐가예요? 고우필에 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뮤지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박물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쓰시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늘 A, B 둘 다 괜찮아요. 쓰기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많은데 어떤 경우 하나는 쓰기 진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나머지 거 하시면 돼요. 무조건 2개 골라서 하시겠죠. 2개 쓰기 좋은 거 골라서 하시면 완벽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팅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풀어봤고요. 다음 주 다시 이제 태스크 원 문제 풉니다. 자, 원 문제는 이메일 쓰는 문제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메일 쓰는 문제인데 이메일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컴플레인 레터 쓰는 거예요. 컴플레인.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거의 한 2번 시험 보시면 거의 한 번 정도는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레스토랑 갔는데 그죠? 음식을 시켰어요. 개판이 음식이. 서비스 엉망이야. 그래서 거기에 컴플레인 레터 써라 이런 게 주로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물건을 구입했는데 사자마자 고장났어요. 그죠? 거기에 편지를 써서 이거 써라.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그건 이제 공적인 편지, 사적 편지 나눠서 하셔야 돼요. 컴플레인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감사 편지, 사과 편지, 제안하는 편지예요. 거의 그 4개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외우시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나머지 것도 비슷해요. I'm writing to 해가지고 만드시면은 항상 3가지 과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들어가고 그거만 살짝 바꿔서
하시면 1번이 2번보다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라이팅은 이렇게 쓰시면은 여기서 되게 좋은 점수 받고, A부분 조금 하시면 7점 어렵지 않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은 제일 점수하기 좋은 파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그 답이거든요. 오늘 제가 한 거 답인데 조금 뭐 거의 비슷한데 참고해서 참고로다가 아시겠죠? 참고하시되 이거 하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게 더 좋아요.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이 학습용으로 그냥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은 그냥 아까 설명드린 거 외운 대로 하셔가지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셀피를 지금 8년 넘게 강의하고 있거든요. 셀피를.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 제가 점수 결과 알고 있죠. 학생들 메일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 대로 하신 분 다 좀 잘 맞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스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개 문제 외우라는 형식들이 있어요. 이건 비슷해요. 그래서 1번 좋은 문제 이렇게 외워야 되고, 두 번째 경우 이렇게 하고 그림 거 그것만 외우셔가지고 1분 거의 다 1분 동안 말하는 문제예요. 셀피군요. 8문제인데 그 1번과 7번만 90초입니다. 남들 1분 동안 여러분 몇 문장 말할 수 있을까요? 1분 동안 8문장 말하면 되게 많이 말하는 거예요. 8문장 말하면. 그러니까 8문장만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걸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폼 가지고 4문장은 다 채워지거든요. 나머지 몇 개만 넣으시면은 스피킹도 좀 잘 받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스피킹이라는 것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 뜻만 통하면 되고요. 또 스피킹은 좋은 점이 내 맘대로 말하면 돼요. 그렇죠? 내 맘대로잖아요. 화면에 나온 대로. 리딩과 리스닝 내가 좀 해석을 못하면 못 봅니다. 그러나 스피킹 내 맘대로 말해버리면 돼. 그러면 얘들이 듣고서 그냥 이 정도는 점수이기 때문에, 또 8문제가 나온다 그걸 다 잘 필요가 없습니다. 8문제 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8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수능 같은 걸 그렇게 표참하겠죠. 이건 그게 아니라 얘들은 영어 실력을 8개 유형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1번을 망쳐도, 그죠? 얘들 보기에 싼 걸 잘했다 그러면 영어 잘한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8개 내는 거지, 이걸 정확히 8분의 n으로 나눠가지고 딱딱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니까 한 2개 정도 망쳐도요 7점 만인데 큰 지장이 없어요. 2개 정도 좀 못 보셔도 나머지 것 잘하면 애들 보기 이거 7점 실력이라는 거 주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한두 개 좀 못 봤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6개 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스피킹도 사실 장점 스피킹이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스피킹 문제거든요. 근데 오히려 셀피는 스피킹 잡기 되게 쉬워요.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온 형식이. 그래서 그거에 푸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쭉 나가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킹 문제가 목요일날 설명된 스피킹은 그 리스닝과 스피킹 그때 또 그대로 하시면은, 셀피는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 되게 좀 순진한 시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해봤잖아요. 되게 뭐랄까 조금만 머리 쓰면은 되게 좀 잘 봐주는 그런 순진한 시험입니다. 캐나다인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죠? 캐나다인이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이용하시면 점수 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또 그럼 또 그 다음 리딩 그 다음 주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가능한 예습을 좀 해오시면은 꼭 도움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비가 많이 오는데 어쩌든 이렇게 운전 조심하세요.